오늘은 제가 가져온 캐리어 속의 물건들을 한 번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출국하기 한 2주일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도 짐을 계속 닫았다가 풀었다가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여행을 가는 거면은 차라리 몇 박 며칠을 계산을 해서 옷을 챙기고 필요한 걸 챙기고 할 텐데 긴 기간 해외에서 살 걸 생각하니까 짐을 어떻게 싸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져왔던 물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물건들은 가져오면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가져올 필요가 없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에도 팔 거는 다 팔아요.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물건을 못 챙겼다, 깜빡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이건 가져오고 이건 가져오지 마라 하는 거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판단하셔서 짐을 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캐리어 먼저 살펴볼게요. 저는 우선 28인치의 캐리어를 처음에 구매했어요. 다른 블로그 같은 데에서 캐리어를 2개를 들고 갔다가 하나를 길바닥에 버릴 뻔했다 이런 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처음에 28인치 캐리어에 제 짐을 꾸역꾸역 다 넣었어요. 근데 그러고도 짐이 끝나지가 않아서 백팩을 하나 메고 쇼핑백을 메고 그러고 공항에 갔는데, 쇼핑백 가다 보니까 다 찢어지고 백팩 때문에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드니에서 작은 캐리어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2개를 들고 다니니까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28인치 캐리어에는 짐이 빠져서 좀 가벼워지고 어깨에 무거운 것도 없으니까 움직이기 훨씬 수월했어요. 물론 이렇게 2개를 끌고 이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택시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캐리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호주라는 지역 특성상 꼭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호주는 햇빛이 정말 세고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크림이 필수입니다. 저는 친구가 호주 갈 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서 선크림이라고 대답하고 선크림을 엄청 많이 챙겨왔어요. 맨날 바르면서 다니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모자도 필수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크림만으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밖에서 운동하거나 뛰거나 이럴 때 모자를 쓰고 다니면 자외선 차단에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자도 꼭 하나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못 가져왔는데 선글라스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운전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선글라스 꼭 챙기시고요. 저는 몰랐는데 햇빛이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선글라스를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버그 스프레이, 이거는 유럽 여행을 갈 때도 필수품이라고 하던데 아직까지 빈대가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버그에 물리게 되면은 나만 간지럽고 나만 힘드니까 이렇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 98ml짜리 작은 베드버그 스프레이 하나 쿠팡에서 팔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숙소 옮기실 때마다 한 번씩 침구류에 뿌려주시면은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고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물쇠, 백패커스 이용하실 때 사물함에 자물쇠가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자 사물함에 자물쇠, 개인 자물쇠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하는 거 그냥 싸게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못 사가지고 호주 와서 10,000 얼마에 새로 샀습니다. 그럼 이제 옷을 어떤 걸 챙기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옷을 챙길 때는 2가지 사람으로 일단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막 유행이나 옷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랑, 두 번째로 별로 민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입던 옷, 손 가는 옷이 편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최소한의 옷, 상의 2벌, 하의 2벌만 챙겨온 다음에 아예 따로 날을 잡아서 쇼핑하기를 추천드려요. 호주 옷가게에 갔을 때 느낀 게 묘하게 한국의 옷이랑 트렌드가 조금 달라요. 같은 H&M이나 같은 자라를 가도 파는 옷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옷을 새로 사게 됐고요.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유행도 유행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옷 보면은 저거는 진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옷을 가져왔다는 걸 까먹고 옷을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옷만 챙겨오시고 날 잡아서 아예 쇼핑센터를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이제 나는 내 옷이 그냥 편하다, 내 손이 자주 가는 옷들이 있고 그걸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손이 가시는 옷들을 압축백에 최대한 이렇게 꽉꽉 담아가지고 가져오시면 옷 입을 때도 편하고 따로 쇼핑도 안 해도 되니까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때 압축백에 옷 담아오실 때 생각해야 될 거는 상의랑 하의의 조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교환학생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터키에서 옷을 되게 많이 가져왔대요, 한국으로. 근데 상하이 조화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져와가지고 가져온 옷 중에 못 입는 옷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꼭 옷을 많이 챙기시려면 조화를 생각해서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상복 말고 편한 옷도 몇 개 챙겨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편한 옷 같은 경우는 평상복에 비해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손이 자주 가는 걸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벌 정도 챙겨오시기를 추천드리는데, 특히 여성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건 레깅스를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뭐 운동할 때는 레깅스 자주 입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나갈 때 레깅스를 막 자주 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레깅스를 평상시에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작업복 밑에 레깅스를 입으면 정말 편해요. 그래서 레깅스를 하나 정도는 꼭 가져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레깅스와 더불어서 스포츠 브라를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릴 것 없이 그냥 냅다 뛰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을 따라서 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스포츠 브라를 안 가져왔으면 뛸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사러 가기 귀찮기도 하고. 호주에 왔을 때 러닝에 관심이 생기거나 운동에 관심이 생길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스포츠 브라 하나 정도는 챙겨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 따라 뛰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 그냥 신고 다니던 운동화 하나랑 이거 슬리퍼 그냥 쿠팡에서 대충 구매해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요. 가져올 때는 슬리퍼 괜히 가져가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즐거우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고 백패커스에서도 신발을 신고 화장실까지 오가는데 그때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집이나 호스텔에 들어왔을 때 슬리퍼를 신으면 정말 편하기 때문에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옷 다음으로 생필품 쪽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안경이랑 렌즈가 필수입니다. 호주는 안경이랑 렌즈가 진짜 비싸고 주문하고서 받는데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안경도 하나 새로 맞춰서 가져오고 가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전에 쓰던 안경도 또 가져오고, 그리고 렌즈도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확실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으뜸 안경이라는 안경점이 있어요. 여기가 다른 곳에 비해 렌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경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상비약을 좀 가져왔는데요. 생리통약, 다칠지도 모르니까 후시딘, 밴드, 농장에서 일하다 아플 수도 있으니까 파스, 그리고 두통약, 타이레놀, 인공 눈물, 그리고 약간의 소화제 이런 걸 가져왔어요. 사실 약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챙기는 게 필수고요. 나중에 한국 돌아갈 때 약 괜히 가져왔어, 한 번도 안 썼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거니까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샤워와 관련한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저는 좀 지나치게 많이 가져오기는 했어요. 근데 후회는 없거든요. 아마 다들 샴푸 가져가지 마, 호주에서 사면 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막상 호주에 도착했을 때 숙소에 샴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백패커스로 바로 가신다면 당연히 샴푸 없을 거고요. 호주에서 사도 되기는 하지만 막상 도착을 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러 가기도 힘들고 호주에 있는 브랜드들 이름이 아직까지 생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디워시, 샴푸, 클렌징 폼 이런 거 다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고요. 다만 저처럼 이렇게 냅다 큰 걸 가져오지는 마시고 한 이 정도 크기의 작은 용기에다가 소분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분을 해서 가져온 바디워시나 샴푸를 다 쓸 때쯤이면은 우리가 호주 생활에 적응을 했을 때쯤일 테니까 그때 가셔서 새로운 걸 사셔가지고 집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변명을 해보자면 작게 소분을 해서 가져올까 하다가 이 샴푸가 또 제가 탈모를 방지하겠답시고 제 두피에 맞는 샴푸를 되게 힘들게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꾸역꾸역 소중하게 가져왔는데 이런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다 이렇게 소분해서 담아오시는 게 확실히 공간 차지도 덜하고 캐리어가 무겁지도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건, 양말, 속옷 같은 것들인데요. 제가 뭐 호주 수건이 질이 별로다, 한국 양말이 최고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물건의 품질은 둘째 치고 이것도 맨날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가져가게 되면은 호주에서 딱 처음에 왔을 때 생활하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건, 양말, 속옷 한 3개에서 4세트 정도 가져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생활 완전 적응하고 수건이 더 필요하거나 양말이 더 필요하면 그때 사러 가면 되니까 너무 많이는 말고 한 3개 정도만 꼭 가져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이 보면 쓸데없다고 말할 만한 물건을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온열 안대를 제가 이만큼 되게 소중하게 챙겨왔어요. 저도 이걸 챙기면서 이걸 가져가는 게 맞나? 굳이 이 쓸데없는 걸 가져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 렌즈를 맨날 껴서 눈이 피로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래끼도 자주 나는데 이 온열 안대를 가끔씩 해주면은 눈도 덜 피로하고 다래끼도 안 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남의 눈에는 쓸데없어 보여도 나한테는 꼭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조그만 애착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 챙겨오시길 추천드리는데 너무 많이는 말고 한두 개 정도 추려가지고 갖고 오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을 뭘 가져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냥 제가 쓰던 파우치 이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약간 미스였던가 싶은 게 이만큼 제가 스페어로 하나씩 더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또 변명을 제가 해보자면 이거는 새 클렌징 폼인데 제가 클렌징 폼을 살 때 1+1으로 하나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호주에서 클렌징 폼 다 떨어져도 굳이 돈 안 쓰고 내가 공짜로 받았던 거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딜레마인 건 이렇게 좀 돈을 아끼기 위해 1+1으로 딸렸던 거 스페어를 하나 더 가져오는 게 나았을지 아니면 캐리어 공간 확보를 위해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중에 새로 사는 게 나았을지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가 딜레마여서 그냥 개인의 가치관에 맞게 짐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자기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완전 필수템 중에 필수템인 샤오미 멀티탭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입 꼭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걸 구입하시면 호주 전압을 꽂을 수도 있고 한국 전압을 꽂을 수도 있어서 집에 멀티탭 하나 꽂아두고 한국에서 가져온 전자기기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샤오미 제품이라 배송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한 2주 전에 미리미리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와 더불어서 뭐 전압을 변환하는 어댑터 같은 거 여러 개 챙겨오시면 고데기나 드라이기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겠죠. 고데기나 드라이기 같은 것도 물론 호주에서 팔기는 팔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핸드폰 공기계를 얻어가지고 공기계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문자들을 받거나 인증번호를 수신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 전화번호를 정지하지 않고 그냥 알뜰폰으로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핸드폰에다가 한국 유심 끼웠다가 호주 유심 끼웠다가 하면은 유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그냥 공기계에다가 한국 유심을 끼워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하고 제가 체크해야 될 것들도 체크하기 편해서 공기계를 얻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기계에 또 한국에서만 깔 수 있는 필수적인 앱들을 다 깔아왔어요. 은행 어플이나 이런 거 깔아왔는데 혹시 공기계 가져가실 예정이신 분들은 한국에서만 깔리는 어플들 미리미리 다 깔아가지고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농장을 갈 걸 대비해서 산 물건들을 살펴볼게요. 저는 블로그 같은 데에서 농장 필수품 이런 거를 보고 그대로 다 샀는데 이게 야외에서 피킹을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내에서 패킹을 하는 일을 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미스였던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혹시 야외에서 농장 피킹하는 일을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번개표 장갑인데요. 이 3M 장갑이 한국계 가장 질이 좋대요. 그래서 쿠팡에서 저는 구매를 했었는데 피킹하면서 장갑 쓸 일 있으니까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은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야외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햇볕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모자가 필요한데 그냥 평범한 밀짚 모자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끈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등산 모자가 편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밀짚 모자는 떨어진대요. 뭐 저는 패킹을 하게 돼서 안 쓰게 되었지만 혹시 피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산 모자 꼭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이 복면인데요. 마찬가지로 햇볕에서 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부터 얼굴까지 다 감싸지는 복면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좋대요. 이게 필수품이어서 한 3-4개는 돌려서 써야 된대요. 빨아가면서. 저는 필요 없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팔토시를 쓰기는 쓰는데 팔토시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불편하대요. 그래서 땀 흡수되는 긴 팔을 그냥 차라리 작업복 안에 입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챙겨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제 기준에서 저한테 필요한 걸 잘 챙겨왔고 버릴 것 없이 잘 쓰고 있어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꼈지만 제가 필요한 물건을 종류별로 너무 많이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필요한 물건은 가져오시되 소분해서 아니면 3-4개 정도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분하신 물건이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호주 생활에 적응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장판 가져갈까요? 이불 가져갈까요? 나중에 집 구하시고 나서 집에 필요한 물건들 사실 때 한 번에 이불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운이 좋으면 호주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전기장판을 얻거나 할 수도 있고요. 한국 조미료 가져갈까요? 라면 가져갈까요? 다 가져오지 마세요. 여기에도 한인마트 똑같이 있고 일반 마트를 가더라도 라면은 팔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오셔가지고 마트에서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호주 지역 특성 생각해서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베드버그 스프레이, 렌즈랑 스페어 안경, 샤오미 멀티탭, 비상상비약, 슬리퍼. 옷 챙길 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편한 옷은 꼭 챙기기,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옷만 가져와서 그냥 새로 사기, 원래 입던 옷이 편하신 분들은 압축팩에 담아오되 상하이 조화를 생각하기, 그리고 1개 정도의 레깅스, 1개 정도의 스포츠 브라, 이거는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생필품 챙길 때 저처럼 너무 많이 챙기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또는 딱 3-4개 정도만 가져오기, 그리고 남들이 쓸데없다고 말하더라도 개인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면 1-2개 정도는 가져오기. 저에게는 그게 핸드폰 공기계와 온열함대였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떠나는데 짐을 싸기 전에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워홀뿐만 아니더라도 장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브이로그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